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오전 5시 40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맞짱을 뜨는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떤 거취를 표명할지 앞으로 정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의 운명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체로 윤석열 편입니다. 국민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는 중요합니다. 주권자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윤석열 문재인 대결 구도에서 국민은 누구 편에 서야 하나? 누구 편에 서야 하냐? 저희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편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반역 세력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대결에서 문재인 편에 선다는 것은 김정은 편에 선다는 것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한민국과 김정은 편에서 김정은의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치 붕괴를 막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 그가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을 위한 신년 노래서를 하고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상처를 준 점은 덮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과 싸운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든 과오입니다. 그가 정치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윤 총장이 지금 헌정 질서를 자유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으로 관리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면서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합니다. 5. 문재인과 윤석열이 맞서는 구도하에서 주권자 국민은 주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편을 들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립이 가능합니까? 헌법, 국가, 법치, 안보를 놓고 맞서는 국면에서 중립은 체제 부정 세력 편에 선다는 뜻이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6. 윤석열 편에 선다는 것은 인간 윤석열 팬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대표하고 있는 가치, 즉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편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과 직무정지 및 징계 조치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부당 불법입니다. 직권 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옳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부정하는 법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8.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불법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칙적으로 정직을 의결한 것은 불법 행위의 지속을 의미하고 이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9. 문재인 대통령마저 불법한 징계를 추인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10. 윤석열 총장을 불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다가오는 수사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덮었던 비리, 특히
문재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권 실세들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강하겠지만 대통령 보호가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11. 사안의 본질은 문재인 부패 사건입니다. 줄이면 문재인의 적폐, 문패 은폐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부패와 부정을 듣기 위하여 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최고위급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12. 윤석열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론, 언론, 검찰, 야당이 얼마나 힘을 보태느냐에 의하여 윤의 운명뿐 아니라 정부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13. 국민의 분노는 어떤 식으로 표출될 것인가? 그 분노가 조직될 것인가? 흔히 정당을 조직된 여론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힘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4. 윤석열이 정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 지속하면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동시에 생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권 후보군이 매우 약하므로 윤석열의 높은 지지는 국민의힘을 당기는 자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 인물을 키우지 못하면 윤석열 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윤석열의 투쟁력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약해지면 그에 대한 권력의 공세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으로 검찰이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윤석열에 대한 탄압은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5.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윤석열을 탄압하다가는 선거에 져서 정권을 잃겠구나 라고 자각할 때까지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16. 노무현과 박근혜 정권의 말기 예를 보면은 여론이 악화될 경우 집권 세력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문 극성파와 비문 온건파 사이의 대결이 대권 경쟁과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낙연과 이재명 이외의 친문 세력 대안이 현재로는 애매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17. 일단은 헌법 파괴, 문명 부정 세력과 싸우는 윤석열과 검찰을 지켜내는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문재인은 반역 세력, 허위, 불법, 불이편이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법치, 사실, 자유, 정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18.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데 어느 정도의 용기를 발휘해야 할까요? 독립운동이나 김일성 남침 때 저항했던 용기 정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문재인은 적어도 고문을 하거나 불법 연행과 투옥을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그런 일을 맡아 하는 비밀경찰도 없어졌습니다. 상식적인 용기와 부지런함으로도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19. 현재로서 궁극적 질문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시대적 명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부패 청산을 걸고 대통령에 출마할 것인가? 20. 결론적으로 이거는 지금 야만과 문명의 대결입니다. 문명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